키에 사업에 드는 사람 모습의 돌로 만들어진 것도 수천 기가 있습니다.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소련에서 한번 발표를 하고 나서 소련 구소련일 때입니다. 소련에서 한번 발표하고 나서 세계학회에서 이것은 덮자. 이건 덮자. 이거를 다 알게 뒀다가는 자꾸 그거 개발하려고 한다. 개발할 수 없는 걸 개발하려고 한다. 이 개발은 언제 될 것이냐? 참 과학자들 사이언스질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결론을 내기를 우리 지구의 축이 삐뚤어지는 데가 기다리죠. 녹을 때까지? 여보세요. 우리 지구의 축이 지금 한 번 삐뚤어진 거 아닙니다. 자, 남극의 지하에 석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석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극 지하에 석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석유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가 굉장한 밀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밀림이 없이 생물이 없이 그게 아무리 압착이 됐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던 것이 아무리 압착됐다고 해도 석유가 생길 수가 없어요. 아닙니까? 탄소를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탄소는 풀, 나무, 생명체가 썩어야 탄소가 나옵니다. 석탄, 탄소, 석유가 탄소입니까? 아닙니다. 탄소예요. 맞습니다. 남극 지하가 다 탄소입니다. 북극 지하가 다 탄소예요. 그거는 그 지대가, 그 지역이 지금 열대우림보다 더한 열대우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 지구의 축이 지금 23.2도 삐뚤어졌죠? 똑바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똑바로 세워보세요. 남극이 뭐가 되느냐, 북극이 뭐가 되느냐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극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정확하게 따져보세요. 제가 계산을 수리학자가 아니어서 계산을 해드리지 못합니다만 한번 계산대로 해보세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니까. 예? 지구의 축을 지금 23.2도 삐뚤어져 있는 걸 똑바로 세워보세요. 똑바로 세우면 남극이 그때 가서는 어디가 되고 북극이 어디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남극, 북극이 뭐가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아주 아열대가 되어버립니다. 남극, 북극이. 그게 그때 그대로 지금 우리는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월식을 얘기하다가 괜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좌우간 6월식은 이제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기가 지구에서 가까운 층은 유통이 남에서 북으로 되면 성층권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흐릅니다. 그렇게 흐르지 않으면 생각해보세요. 대기가 한쪽으로만 쏠린다면 한쪽엔 대기가 없어지고 한쪽엔 대기가 있어요. 한쪽은 공기가 없어지고 한쪽만 공기가 가득 찹니다. 그럼 지구가 어떻게 되게요? 그렇게 되면 지구는 텅 터집니다.
그렇잖아요. 공기 안 무거운 것 같죠? 안 무거운 것 같지만 공기가 있든 가고 없는 가고는 전혀 다릅니다. 중량이 달라져요. 달라지니까 펑 터져버립니다. 저 공기가 없는 곳은. 그래 공기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서로 교환해가지고 갑니다. 바다의 물이 위에 상류층은 적도에서 북쪽으로, 적도에서 남쪽으로,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가죠. 그 부분에 있던 바닷물은 밑으로, 더 깊은 밑으로 해서 적도 쪽으로 양쪽에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야 적도에서 쏙 올라와서 또 가열돼서 또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돕니다. 이 지구상의 공기도, 우리 공기라는 게 어디까지 있습니까? 30km 정도밖에 없습니다. 에? 그러니까 한 15km, 우리가 얘기하는 15km 정도는 그냥 대기층이고, 그 위는 한시도 15km는 성층권이에요. 성층권하고는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 기류, 성층권의 기류를 장자는 6월식이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그것만 하시면 괜히. 선생님, 저 10분간 쉬셨다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 10분간 쉬셨다가.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쉬었다. 소유는 오늘 이것만 나오기도 어렵겠네요. 이거를 제가 어디서 찾아보면 운이 달린 게 있어요. 네, 운이 달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저 장자편도 운이 달린 게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령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놨어. 오도록만 해놨어. 그걸 이제 캡처해가지고 쫙쫙 하면 강세를 내가 할 수는 있는데. 네, 나중에 한번 이걸 이것도 찾아봅시다. 제가 운을 달아드릴게요. 네네. 네. 운을 달아드리면 돼요. 네네. 제가 한번 찾아보고 수스럽게 하지 네. 마시고 찾아보고. 이걸요. 좋죠. 이걸 외우기 쉽습니다. 복명의 유한이 기명을 위곤이라 본지되는 무지개기 천리하라. 화의저하니 기명을 위봉이라 봉지배는 무지개기 천리하라. 노이비의 기익은 약수천지운하느니라. 시저야가 해운즉 장사 남명하고 남명자는 천지하라. 제해자는 지계자한데 해지안에 왈 동지사원 남명녀의 지극삼천리다가 밤부여의 상자고 말리하더라. 운이 없으면 못 외워져요. 네? 운이 없으면 운 없으면 읽기도 안 해줘요. 힘들고 외울 수가 없어요. 운을 붙여야 외웁니다. 이 몸을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저 끝에 말에 나와요. 처지남의 유명령자는 이 500세로 위춘하고 500세로 위추하고 하였고, 상과의 유대춘자는 이 8000세로 위춘하고 8000세로 위추하였는데, 이 뱅조가 내금이 구로 특문하여 주민이 필찍고자 하니 불역비호와.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이거 외우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현재로만 더 수만 명은 될 겁니다. 이거 외우는 사람들. 이거는 장자라고 그러면 나 이거 서예만 생각하는데 이건 다 외울 거예요. 어느 분이 여러분도 핸드폰으로 해서 음성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뭐 탈락 해가지고 3회 반복 안 되면 10회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이거 외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외우기 전하고 이거를 늘 외우시는 거하고는 여러분의 사고가 달라져 버립니다. 사고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오늘 이걸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여기 작은 소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곤이라고 하는 건, 원래 곤이는 물고기 중에서 물고기의 자웅의 웅, 순놈의 정자입니다. 정자. 그 정자 크기가 얼마인데?
얼마인데 저 그 10에 마이너스 10씩은 되겠어. 수천리가 돼요? 여기 수천리라고 써놨잖아요. 저기 커피 있습니다. 선생님 예, 처음 오셨는데 아, 예. 저 소개를 좀 자, 해주셨으면 누군지 이제 뵀어. 알겠어요. 예, 저 김시박입니다. 네. 본래 그러면 저기 지봉 선생님 제가 한번 뵀습니다. 네네네. 댁은 어디시? 지금 사는 데는 어디까? 저쪽에 상암동 있습니다. 아 상암동 쪽에서 오셨군요. 아, 촬영 제작 하시는 분이에요. 어? 촬영 아, 제작. 여기 카메라가 벌써 이게 저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전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얼마 안 갑니다. 요즘 많이 싸져가지고. 근데 이걸 하면 파일 용량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예. 저건 파일 용량이 좀 적습니까? 아니 이것도 그 요즘 4K를 해가지고 용량이 큽니다. 그래요? 이것도 녹화 녹화기나 똑같은 건가 봐요. 그렇죠 뭐 이거 카메라죠. 요즘 나오는 게 그 4K 그래가지고 용량 많이 근데 전에 한번 뵀는데 또 저하고 동성동본이 동성동본인데 저하고 학렬도 같아요. 상주림새. 학렬이 같은 게 저 양반이 김씨거든. 때 시자에도 흑토자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 규철의 규자에도 흑토자가 들어가요. 같은 학렬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두 글자를 마음대로 쓰게 바꿔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6시부터 학렬이 같으면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동생이에요, 저 양반이. 아재는 무슨 뭐 동생이랑 형님 이렇게. 6시서부터 다시 강의 시작하게 되면 7시에 끝낼까요? 네? 6시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7시에 끝낼까요? 그렇죠. 7시에 그러면 저녁 주문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간단하게 8명. 아 저는요 저 오늘 그 저녁 안 먹고 바로 가겠습니다. I see. 혼자 중요한 거는 아 그럼 부조하시는 거다 그러면. 우리 박사님은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실 거예요. 아이디어 말씀이지. 그런데 박사님이 아시는 거하고 제가 아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차이가 박사님은 그건 안 하셨을 테니까 저 양자역학을 안 하셨을 테니까 예. 그 동양학이 아니라서. 지금은요 양자역학을 모르면 바보 돼버립니다. 문제 참 그거에 참 큰 문제예요. 밖에 나왔으니까. 사람 양자역학 하시기 쉬울 텐데 그저 꾸멍꾸멍하시면 책 한 도구만 읽으시면. 근데 양자역학자 중에서 제일 그래도 나은 사람이 지금 죽어버려서 스티븐 호킹이 제일 앞장서 있었거든요. 제가 듣기는 저 전체 물리학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의 한 80%가 유태인인데 네.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공상한다는 거예요. 공상. 공상이에요, 공상. 네, 공상이에요. 공상이에요. 순전히 공상에다가 네. 그 사람들 자기네 개발하는 거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힌두 경전들이 있고 티베트 경전이 있고요. 이것서 그거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예요. 자기네가 개발해서 양자역학 안 거 아니에요. 아인슈타인까지는 틀림없이 실험하고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은 실험이 불가능해요.
양자역학의 결론을 보면은 실험 불가능한 분이 3분의 2가 넘어요. 그럼 실험 불가능한 걸 뭘 가지고 증명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 양자역학의 과학이 수식으로 증명 안 되면 어떻게 과학입니까? 수식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DNA 이중 나선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이 꿈을 꿨다던가 해가지고 이중 나선의 그림을 그렸고, 부탄 분자에서 육각형된 것도 이 사람이 꿈인가 뭔가 해서 상상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였는데 나중에 이게 맞았다. 맞아요. 정신을 쏟으면 뭔가 나오는 거죠. 지금 저 수학의 프랙탈 수학하고 똑같아요. 예. 프랙탈 수학 아시죠? 모르죠. 네? 정규 수학 말고 예. 수학의 기적을 수학으로 푸는 겁니다. 기적을. 프랙탈 이론은 원래 수학에서 나온 건 아니고 물리학에서 나온 건데 그 프랙탈을 이론을 수학에 적용시켜 버립니다. 프랙탈이라고는 FRACTAL입니다. 그런데 프랙탈 이론이 수학으로 넘어가고 나서 지금 모르던 수학으로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많았어요. 그것의 90%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우주론이 해결된 것이 프랙탈 이론 때문에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공부를 언제 했느냐 하는 거 저한테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를 과거에 알던 사람들, 과거 같이 직장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뭐 아는 사람들이 당신이 그럴 줄을 몰랐다고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활동, 그러니까 돈을 버는 활동, 그거를 하지 않게 되고부터 오로지 수학, 물리학, 이론 물리학, 천체 물리학, 양자이론 그쪽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쪽을 파고 들어갔더니 그 전에 몰랐던 게 이 장전이 노전이 동양고전을 그 전에 읽었던 거, 그 몰랐던 게 다 활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 웃을지 모르지만 그 옛날 사람들은 물리가 터진다는 얘기 아시죠? 물리가 터진다. 물리가 터진다. 그 무슨 얘기냐면 간단한 얘기를 하면은 어느 집에 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천자문을 가르쳐도 안 배워 이놈이. 안 배우고 할아버지가 서당 선생님 서당을 자기네 집에서 옛날엔 부잣집은 서당을 자기네 집에서 했습니다. 서당 선생 갖다 놓고 독서생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워낙 공부 안 하니까 동네 딴 아이들도 다 와서 배우라 해가지고 서당 하는데 이놈이 죽어도 공부를 안 하고 도망가버려. 그러니까 딴 애들은 전부 다 천자문 다 배워서 다 끝났는데 이제 소학 들어갔는데 이놈은 그것도 안 가고 하던 놈이 3년쯤 지나서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서당이니까 자기 집 사랑방이 서당이니까 집집이니까 왔다 갔다 뭐 아침 한달 할 거 아니야.
공부는 가서 들어가 앉아서 안 해도 아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3년 뒤에 아 이놈아 저 할아버지가 붙들어 잡고서는 우연히 붙들어 잡고서 야 이놈아 너는 천자문 하나도 모르고 나중에 뭐에 쓸려면 이놈아 너는 아무 데 쓸모없어 하니까 이놈이 하는 소리가 할아버지 나 알아 뭐 알아 이놈아 이끼호 이끼야 이끼호 이끼야는 천자문의 맨 마지막 두 글자예요. 하늘 처음 딸따지 가물솥에 누른 법도 모르더니 3년 지나고 나니까 공부 한 번도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이끼호 이끼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멀리 터졌다는 겁니다. 그 안에 천자문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선생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불러놓고 자기 집에서 그 선생을 먹이고 세금 주고 다 하는데 자기 손주놈도 이미 수학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물집에 터지는 겁니다. 안 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환경에 젖으면 자기 집이 지 동네 지 또래 애들 데려다 놓고 매일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지는 배우는 거 같이 안 배웠어도 다 배우는 거 똑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물집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근데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늙어서 70 이후에 이런 걸 알지 마시고 조금 더 빨리 아시면 하실 일이 많습니다. 할 수가 있어서요. 솔직한 말씀으로 저는 지금 제가 글을 페이스북에 조금씩 쓰고 있는 거 그거 말고는 글을 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능력이 없는가 하면 앉아가지고요 1시간을 계속해서 글을 쓸 힘이 없어요. 쓰다 보면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쓰다 보면은 여기가 비고 이게 아프고 땡기고 이걸 치더라도 2시간을 계속해서는 못 칩니다. 지금 그 하루에 5시간씩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면 계속 읽는 거예요. 읽고 머리에 좀 외웠던 거 가지고 그것만 한 10줄 정도만 치고 또 읽고 또 저기서 외웠던 거 한 가지 중요하고 그것만 또 치고 하니까 하는 거지. 연속을 해서 계속해서 논문식으로 계속해서 못 쓴다고 합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그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힘이 계실 때가 그렇게 아시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제대로 된 글 하나, 노자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 노자를 제대로 된 책을 하나 써냈다고 합니다. 제가 든 이론을 좀 더 넣어가지고 바꿔가면서 현대화시켜서 써내셔서 나오면 책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김용옥이 같은 사람이 썼던 그 엉터리 예? 엉터리 노자도 아닌 걸 노자라고 하는 그걸 보던 사람들이 이거야 말로 노자야 그러면은 한 권씩은 집에 사두려고 그럽니다.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예? 한 권씩은 사둬요. 그렇게 되시면은 그 인쇄만 해도 그 노후 걱정 안 할 것 생깁니다. 그거를 몇 개만 해보세요. 몇 가지만. 안 할 말로 재물론 하나만 노자의 재물론, 장자의 재물론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보시고 뭐 별거 아니라 얘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자꾸 앞으로
몇 시간 개척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거냐. 자, 여기 저거 우리 손진건 씨가 고생 해가지고 이 만들어진 거 여러분 PDF에서 다운만 받으시면 PDF에 다운 받으셔서 뽑아내시면 다 뽑아냈어요. PDF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냥 읽으셔도 되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쉬운 것 같아요? 아니요.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무슨 소린지를 모릅니다. 이 해설을 아무리 읽어도 예. 네. 해설을 읽는다고 이게 해설해놓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느냐?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모릅니다. 이걸 알려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지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서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6월시까지는) 했습니다. 그 다음엔 바로 또 딴 소리가 나옵니다. 야마야 지네야는 생물지 이식상시야. 여기까지가 한 문장으로. 야마는 아지랭입니다. 아지랑이. 아지랑이나 지네는 이 티끌인데, 티끌 어떤 티끌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낮에 가만히 보면 이쪽은 빛이 없고 햇볕이 쫙 내려쬐는 곳을 들여다봅니다. 여기는 햇볕이 안 들어요. 이 햇볕이 저기서 쫙 내려쬐입니다. 비가 언제건 어쨌든 쫙 내려쬐는 곳만 이렇게 본다면 그 속에, 공기 속에는 티끌이 말이에요. 네? 수만 개가 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네.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게 지네네. 그거. 그 티끌. 티끌이라고 밖에 표현 못 하겠는데, 그 야마야 아지랑이라거나, 아지랑이는 또 뭡니까? 아지랑이는 공기가 유동을 하는 상태죠? 예. 공기의 움직임이에요. 아지랑이 별거 아닙니다. 공기가 열에 의해서, 받는 열에 의해서 공기가 열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서로 공기가 움직여가는 상태가 아지랑이에요. 아지랑이나 지네야 티끌은 생물지 이식상취하라가 그것을 그 공기 상태 티끌 있는 채로 생물들 살아있는 물건들이 서로 숨 쉬어서 호흡으로 들여 마셨다가 서로 또 불어낸다고 해요. 숨 들어쉬면 숨 내쉬어야 됩니다. 숨 들여쉬고 내쉬는 것이다. 그거다 그거예요. 우리가 보는 공기라는 거 대기층이나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지창창은 기색정야오 그 기원이 무소지극야오 그 다음까지 합시다. 기시하야의 역약시직 이인이라 아주 묘한 얘기입니다. 너무 묘해요. 하늘이 푸르고 또 푸른 것은 천지창창은 그 색이 바른 색깔이냐? 기색정야오 푸름이 하늘이 파란 게 그게 본래 색깔이냐? 그 원이 무소지극냐냐? 그게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게 파랗게 보이는 것이냐? 어느 쪽입니까? 진짜 색깔이 파란 겁니까? 아니 아지랑이 보니까 안 파란데? 햇볕이 내려올 때 그 티끌 나는 거 보니까 파랗지 않은데? 그거 파랗습니까? 그거 파랗지 않아요. 파랗지 않은 것이 모여 있을 뿐이에요. 그게 하늘을 쳐다보면 파래요. 왜 파랍니까?
그 원래 파란 색깔이냐? 그게 너무 멀어서 무소지공야야. 어디까지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게 나갈 때까지에, 그게 이를 때까지에 어딜지도 모를 만큼 멀게 있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것이냐. 자, 여러분 어떤 걸로 생각합니까? 예? 그 의심을 하고 들어가십시다. 하늘이 왜 파래요? 뭐 때문에 파란 겁니까? 자, 거기에 대한 대답 아무도 못합니다.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장자도 대답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다음 하는 말이 기시하야의 도 역약시직인이라. 자, 붕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구만리 장천에 구만리 하늘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봐도 기시하야에 내려다봐도 역시 이와 똑같을 뿐이지라 파랗게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는 우리가 우주인이 우주로 나가기 전까지는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가고 저 공중에다가 우주 정선을 만들어서 지구를 내려다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증명을 못했습니다. 밑이 파랗다는 게. 예?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구가 파랗다는 걸 몰랐어요. 지구까지 있는 공기가 파랗게 보인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과학은 실질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네? 달나라에 갔던 우주인이 달나라에서 지구를 봐도 그 하늘은 파랗습니다. 왜 파란지는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장자도 모르고 우주인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 파르냐? 파랗습니다. 좌우간. 좌우간 이렇게 보나 철려다 쳐다보나 위에서 내려다보나 같다. 자, 그거를 장자는 어떻게 그때 구만리 장자는 지가 올라갔어요? 올라간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좌우간 알았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전혀 멍청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딴 말로 바꿔지는데 차, 부, 수지, 저가 다음으로 이제 차는 뭐 저자 아무 뜻도 없어요. 또 하는 얘기입니다. 또 부, 부는 무릇인데 무릇이란 말을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어조사로 못발이 돼요. 수지, 저가에 물이 쌓임에 있어서 불후 두텁지 않으면 후는 두텁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이 두텁게 많이 쌓이지 않으면 즉 그런즉 그 부대지하무락이라 큰 배를 떠받든다는 겁니다. 예? 진다. 부는 덕짐진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많이 쌓여 있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가 없다. 등에 질 수가 없다. 그건 띄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에 질 수가 없다. 자, 왜 그러냐? 그걸 설명하겠다. 복, 배수어, 여단지, 상한적. 복은 엎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엎을 복자예요. 배는 잔입니다. 한 잔의 물을 여당지상은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옛날 우리네 집을 지으면은 이게 마당입니다. 이게 마당이고 마당에서 집을 지으면 여기 털을 다져가지고 요만큼 높입니다. 마당보다는 요만큼 높여졌어요. 여기서 다시
모퉁이 돌을 세웁니다. 기둥세울 돌을. 기둥세울 돌 가지고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집이 생깁니다. 그러면 방이라는 건 요 모퉁이 돌보다는 방이나 마루나 옆에는 더 높습니다. 그렇죠? 이 모퉁이 돌보다 높아야죠.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모퉁이 돌 높이가 돼요. 그럼 모퉁이 돌 높이만큼은 여기에 올라가야 되는 계단이 생겨야 돼요. 이 계단을 여기 다 만들었냐? 아닙니다. 여기 중간에만 방으로 올라가는 데만 있는 데만 돌멩이를 갖다 놓은 흙으로 쌌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땅은 또 아주 때려 눌러가지고 그다음 흙을 발라서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요거를 요동이라고 합니다. 요걸 요 부분 흙으로 다짐을 했거나 사람이 방으로 올라가는 개탕이라고 해요. 개탕. 네? 개탕이라는 말 맞습니까? 개탕이라고. 이건 그건 중국의 저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가요? 우리 조선에도 있나요? 중국에도 그리고 조선에는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아, 우리도 따라서 했나요? 우리가 따라서 했습니다. 우리 대궐 봐도 정전으로 올라가는 데는 계단이 두세 개 있죠. 그 옆은 흙으로 쫙 다져놨습니다. 그 흙으로 다져진 데가 계단입니다. 그 여당이에요. 그게 여당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흙토 옆에 유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게 여당인데 그 여당에다가 한 사발이라고 합시다. 한 사발에 물을 갖다 부었다 거예요. 물을 갖다가 쏟아 부으면은 칡개지나 바로 개는 티끌입니다. 그 여당에 있던 티끌은 둥둥 떠다니게요. 칡개 위지주나 그 위자가 하나 빠졌네요. 집게 위 할위자입니다. 집게 위주나 개는 티끌은 배가 돼버린다. 그건 동동 떠다닌다 이거예요. 떠다니지만은 칩에 얹은 거기다가 잔을 갖다가 그 물이 잔을 갖다가 거기다 얹었다고 해요. 얹으면 잔이 떠다닙니까? 네. 잔은 살짝 달라붙어 버려요. 그게 교예요, 교. 악교. 악교할 때. 악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차, 이것은 수천이 주되어라. 물은 옅은데, 옅을 천자죠? 물은 옅은데 주되어라. 배가 너무 큰 까닭이다. 물 얕은데 배 큰 것 같다 얹어봤자 배는 못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해 보니까 그 다음 재밌습니다. 풍지적에 공기가 쌓임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공기를 말을 몰랐으니까 이게 풍이라고 했습니다. 풍이 쌓임에 있어서도 붉은즉 그 부대익염으로기라 큰 날개가 아무 힘도 없다. 이거는 현대과학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잠깐 얘기는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만리를 풍사제하여 구만리가 밑에 공기가 쌓여 있어야 제하여 여기는 이거 사자가 아니라 쌓일 사자입니다. 뜻이 다릅니다. 공기가 쌓여 있어야 이후 내금 배풍 그 다음에라야 내금 이제 지금 배풍 공기의 힘을 얻어서 배자는 얻어서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얻어서 배 부 청천이 막지어져라. 배 등이 예? 등이 진다는 게 뭘 지냐면 푸른 하늘을 지는 겁니다. 청천을 지어요. 아까 물이 배 밑바닥을 지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지구서 막지 요알자, 여기 이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졌는데, 요알자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요알이 장애물입니다. 요알자는 장애물. 장애물. 요알자가 막은 없을 막자입니다. 요알자가 없어지게 되어야만 이후 내금 장도를 해. 그 다음에라야 이때다 내금 지금이다 하고 남쪽으로 날아간다. 그 말리로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네? 밑에 공기가 지금 보면 이걸 마찬가지로 역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공기가 많이 쌓인다는 건 장자를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비행기가 큰 비행기일수록 또 멀리 가는 비행기일수록 낮게 떠서는 안 됩니다. 높여야죠. 공기가 없는 데로 올라가야 돼요. 공기가 없는 데로 올라가야 기름이 안 듭니다. 탄력으로 가요, 그냥. 예? 지금 여기가 제트 여기가 저 활공 고도가 얼마입니까? 15,000피트니까 우리 메타스로 10,000m에서 11,000m 사이입니다. 900m로 내려와도요. 한 거기서 200m 내려와도 공기 저항 때문에 거기 공기 저항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11,000m하고 900m의 공기는 공기 양이 대기 양이 전혀 달라요. 11,000m에 올라가면은 제트 전사를 제트 이렇게 제트 뒤로 뽑는 제트 불려서 뒤로 나가는 것을 2분에 한 번씩만 쏴주면 2분에 한 번씩만 쏴주면 시속 1000km가 그대로 나오는데 900m로 내려왔다가는 1분에 한 번씩 쏴도 10,000km를 못 가요. 시속 1000km를 못 가요. 왜? 공기 이거 아무것도 아닌 대가리 요만한 거 날개 요렇게 여기 요렇게 생겨 요렇게 돼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도 대단한 압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 공중을 제트 전투기가 나르는 제트 전투기는 그 이 출력이 워낙 강해서 이 꼭대기가 올라가나 밑으로 가나 꼭대기가 올라갔으면 엔진 안 켜요. 엔진 자동으로 죽어버려요. 밑으로 내려오면 엔진 자동적으로 켜져가지고 그 세게 나가는데 그 제트 전투기가 속도가 얼마입니까? 뭐 마하 뭐 여객기에 10배, 20배가 됩니다. 마하로 나갑니다. 그 속도에서 공기의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갈 때 새 한 마리, 조그만 참새 한 마리하고 부딪힙시다. 그러면 그 참새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참새의 무게라는 게 겨우해서 한 50g 됐다고 합시다. 50g이 그 제트 전투기를 만든 애루미늄 2, 그 애루미늄 2죠? 그냥 애루미늄이 아니에요. 애루미늄의 2입니다. 애루미늄 2는 일반 애루미늄하고 다릅니다.
그 성분이 달라요. 알루미늄 2입니다. 그러니까 째지지 않는 거예요. 공기에 접촉해서. 그 아마 강도가 일반 알루미늄하고 알루미늄 2의 강도 차이가 8배 정도 납니다. 8배가 보통이에요. 그리고 좀 알루미늄 2에다가 또 뭘 섞는 방법이 있는 모양인데 그건 뭐를 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섞으면은 12배까지 나옵니다. 근데 우리도 그 알루미늄 2를 여러분이 집에서도 가지고 계시는 물건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전거에서 알루미늄 2 자전거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한 손으로 드는 거. 네. 들기는 한 손으로 들리는데 강도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비행기 동체 만드는 알루미늄이에요. 그 자전거는 아마 400에서 500만 원 이상일 겁니다, 한 대.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자전거도 물론 있어요. 한 대 똑같은 자전거, 우리 그냥 타고 달리는 자전거 똑같은 거로서 제일 비싼 자전거 지금 3,500만 원 정도 갑니다. 하나에. 그거는 뭘로 만들어졌느냐? 그 쇠 중에 제일 이상한 쇠 뭡니까? 티타늄. 티타늄 자전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타고 가다가 부딪혀서 다치나 뭐 알루미늄 틈만 타도 돼요. 티타늄까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아시고 그렇게 되는데, 자, 비행기가 전투기가 요만한 셋 하나 만나면 전투기 다 떨어질 겁니다. 알루미늄 2고 나발이도 소용없으니까 다 떨어질 거예요. 티타늄을 해도 떨어질 거예요. 새가 못 올라가죠. 네? 새가 못 올라가. 새가 왜 못 올라가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낮은데서 전투기는 지상 15m도 내려옵니다. 내려 전투해요. 그게 문제예요, 전투기. 전투기 가장 문제고, 전투기가 아닌 어느 공항이든 공항에 가보세요. 복수죠. 새 잡는 기계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작은 제트 여객기의 속도로도 새하고 부딪혔다가는 여객기 유리창은 그냥 박살나버립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아주, 이제, 그러게 제일 문제는 미 공군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제일 문제는 비 오는 날이 일어난다. 빗방울이 문제래요. 빗방울의 중량이 0.2g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투기에 닿는 강도는 보통 강도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어려운 게 비 오는 날이 됩니다. 그때는 비 오는 날은 속도를 마하로 못 낸대요. 마하로 내다가는 비행기 전체가 다 공에 뽀뽀뽀뽀 다 뚫려버린대요. 이게 MC 자세입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분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못하는 분야들이 우리 사는 세계에 한둘이 아니에요. 자, 거기까지 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붕은 말이에요. 구만리장선 올라가서 날아가는 게 왜 날아가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예. 그런데, 그러니까, 조여합구는 서지왈. 조는 뭐냐면, 큰 매미입니다. 말매미라고 그래요. 네? 곤충, 청자 옆에, 주나나 주자 한 것은, 조인데, 말매미 조입니다. 매미 중에 큰 거, 제일 큰 거. 말매미나 합구는 앞에 배운다는 얘기가 있고 뒤에
비둘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 새끼. 새끼 비둘기는 여기에 소자가 나오는데 웃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고전에 소자가 나오는 건 거기가 비웃는다는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비웃으며 말하기를 결기비 청류방. 나는, 여기 나라는 건 나가 아니라 앞이 말매미하고 새끼 비둘기 두 가니까 우리는이라는 뜻입니다. 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의 뜻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날기로 결정하고, 날기로 결정하고, 쪼그리고 앉았다가 몸쭉 펴고 일어나서 날기로 결정을 하는데 어디로 날느냐면 창류방으로 나를 작정을 하고 일어나서 나르면이라는 까지 뜻이 되어 있습니다. 창류방이 뭐냐? 창은 느릅나무 창자야. 느릅나무 창자가 아니라 뭡니까? 이 가시가 많이 난 울타리 만드는 게 뭡니까? 탱자. 탱자나무 하고 또 유는 느릅나무가 옛날에 약으로 썼기 때문에 느릅나무 약으로 쓰시는 거 알죠? 예. 모르십니까? 느릅나무는 속껍질을 약으로 씁니다. 그 약이 위장병에는 최고약이에요. 느릅나무 또 방은 저걸 얘기합니다. 죽나무 아시죠? 가죽나무. 봄에 이파리 따서 장조림 같은 거 만들어 먹는 나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울타리 곁에 심어진 나무들 얘기입니다. 울타리 곁에 지금 여기서 집안에서 울타리 곁에 거리 얼마 됩니까? 울타리 곁에 심어진 나무에까지 나르려고 결심을 하고 일어났을 때는 거기까지 날아가는데 시즉부지면 때에 따라서는 거기까지 못 가는 때가 있다. 부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할 경우는 이 공어지인이라 땅에 내려온다는 공은 내려올 공자입니다.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래요. 그걸로 괜찮은 건데 여기 해이란 말이 앞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나올 텐데 해이는 어째서라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무슨 이유로 무슨 이유로 구말리를 올라가서 이 남이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무슨 소리냐 그예요. 우리는 요 마당 바로 밖에 있는 나무에 날아가려고 결정을 날아가다가도 거기까지 못 가겠으면 땅에 폭삭 내려주지 않으면 그만인데 무슨 지랄로 구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남쪽을 내려간단 말이냐 하고 비꼬더라. 맨 앞에 비꼬더라는 말이 있었죠? 서지활이라고 있었죠? 비꼬더라.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장자가 하는 얘기는 망창자는 적은 갔다가 올 적자입니다. 돌아올 쪽. 갔다 오는 겁니다. 적은 언제나 온다는 얘기입니다. 망창은 뭐냐? 파란 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파란 들은
자기 집에서 저기 저쪽 산 있는 데까지 파란 농사 짓는 들입니다. 그 망창까지 갔다 오는 사람은 삼찬이 반, 세 끼를 먹고 돌아와도 세 끼만 먹고 돌아와도 반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와도 복유가 아니라 배가 그대로 뭐 떳떳하지만 옛날 사람 먹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뱃속이 든든하지만 과연이라는 건 여기서는 그냥 좋다는 뜻이에요. 과연이지만 즉 백리자는 백리를 갔다 올 사람은 승용량한다. 승용량, 이 용자는 찌을 용자입니다. 나락을 찌어서 쌀을 만드는 겁니다. 찌을 용자예요. 이 이상하게 생긴 글자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글자지고 너무 작은데 저 우홍이가 밑에 있고 저 우구자예요. 이게 절구예요. 이건 절구죠. 이그 자체는 용자로 읽지만 용으로 읽긴 읽지만 용자 찌을 용자입니다. 이게. 밑에 이게 절구를 놓고 절구에 사람이 찢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거예요. 축은 잠단다는 얘기예요. 찰밤을 도와서 양식을 준비하고 백리 갔다 오려면은 옛날에 그냥 걸어갔다 오려면은 사흘은 걸리죠? 사흘 먹을 건 준비해야 된다 그게요. 저 천리자는 그 다음에 그러면 천리를 갔다 올 사람은 어떡하느냐? 3월 치량하느니라 석 달 동안 양식을 모은다. 모아가지고 간다. 이것을 지이충, 이 두 마리 벌레 같은 것들이 우하지 어떻게 할 거냐? 말맹이하고 새끼비들이가 그런 걸 알겠어요? 석 달 왔다 갔다 할 걸 준비해야 되는 걸 알겠어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결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결론이에요. 소지불급대지 작은 지식은 큰 지식에 미치지 못하고 소년불급대는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 회의지거냐 어째서 그렇다는 것을 알겠느냐? 어떻게 그렇다는 것을 기연인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겠느냐? 거기도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조균은 부지 회삭이요. 조균이라는 건 여기서 아주 그냥 해설집들 강연을 보니까 이게 뭐 버섯은 뭐 하고 하는데 그냥 버섯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릴 때 소 먹이고 하러 다닐 때 여름철에 보면요. 여름철에나 조금 늦은 봄 이런 가을철에 보면은 햇볕이 나오기 전에 햇볕이 한 논두락 같은 거 있죠. 논두락 같은 거에 그늘진 곳에 아주 가면 작은 실 같은 버섯이 많이 나와요. 실 같은 버섯이. 그걸 조균이라고 합니다. 왜 조균이라고 그러냐? 햇볕만 나오면 사라져버려요. 햇볕이 쬐기만 하면 녹아버려요. 그런 버섯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버섯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느냐? 논두락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논두락은. 지금 논두락은 옛날 밭두락의 논두락하고 달라요. 지금 없어요.
근데 전에는 많이 있었으면 저는 많이 봤어요. 이 조규는 그 아침버섯, 우리 번역을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아침버섯은 모른다. 뭘 모르냐? 회사, 금음하고 초생을 모른다. 금음이 있고 초생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네? 알 리가 없죠. 아침에 밤중에 생겨났다가 햇볕만 쪄이면 사라져 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금음하고 초생이라는 건 한 달을 얘기합니다. 달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모른다. 그 다음 또 비유를 하기를 해고는 부지춘춘이라 해는 쓰르라미 여름철에 네? 고는 뭡니까? 쓰르라미 말고 그런 쓰르라미 종류 중에 그 말매미 매미가 아니고 풀벌레예요. 어쨌든 해고 이 쓰르라미나 풀벌레들은 부지춘춘 모른다는 게 뭘 모르는 겁니까? 봄, 가을이 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겨울이 있는 건 진짜 모르겠지만 봄, 가을이 있는 걸 모른다. 한여름밖에는 지가 살지 않는데 봄, 가을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것들을 조균이나 해고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소년이라고 하느니라. 자소년이라고. 자, 이유는 설명됐죠, 이제 다. 네? 마지막에 이 마지막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이 마지막 얘기는 재밌습니다. 초지남에 초나라의 남쪽 지방에 유명령자, 이게 명령이 뭐라고 해도 좋은데 거북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거북이 오래 살았으니까. 그 명령이라고 이름한 거북이 살았는데 이 거북은 이 500세로 위춘 500년을 범으로 삼고 500세로 위춘 500년을 갖다가 가을 삼았다. 그럼 몇 년 살았어요? 1000년. 봄, 가을이 500년씩은 1000년이에요. 그럼 여름, 겨울이 또 있잖아요. 그럼 2000년 살았죠. 2000년 살았다. 상고 훨씬 더 예전에 유대춘자는 여기 추는요 지금도 쓰이는 나무 이름입니다. 뭐예요? 일본 말의 스바키예요. 동백나무. 동백나무 원래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큰 동백나무는 이 8000세로 위천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나와요. 8000살로 봄을 삼고 이 8000세로 위추 8000살을 가을 삼았다. 그러면 시야 3줄이 32,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8000세 설명을 드릴게요. 왜 8000세냐? 더 많이 살려면 9000세도 만세라고 하는 게 좋은데 아니에요. 만세가 8000세보다 높아요. 9000세로 해도 됐죠. 위에 저 9말 됐으니까 9000세로 해도 좋은데 왜 8000세로 했느냐? 이 8자가 뭐냐? 무슨 자냐 그래요. 한문을 조금 배웠다고 그러면 8이라는 걸 배웠어야 된다. 자, 일본 애국가가 키미가요입니다. 키미가요와 고단 문장이 참 여기 다들 모르시겠네. 키미가요와 지연이야 지연이 사살의 이시노 이와호도 나리때
속에도 무스마대. 일본 국가가 아주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가사는요, 디미가 와요. 우리 임금님의 요 우리 임금님의 대는, 이 대라는 건 1대, 2대, 3대, 4대 해가지고 수백 대가 날아가도록 디미가 요와 지연이 야전이 여기에 팔이 나옵니다. 요가가 어디서 지연이 야전이. 지연은 천년이에요. 천년 동안을 8천년 동안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8천년이 왜 나옵니까, 이게? 예? 만년을 하는 게 낫지, 왜 9천년 나는데 8천년을. 8자는요, 무한대? 무한대를 얘기합니다, 무한대를. 왜 무한대냐? 한자 이렇게 될까? 이게 끝까지 나가도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게 끝이 없어요. 스타트는 한 군데 섰어요. 스타트는 여기서 한 군데 섰는데 이게 나가기를 이 벌어져 나가니까 끝이 없습니다. 이 8천세라고 하는 얘기는 끝이 없는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숫자의 8천수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럼 저기 그러니까 아라비아 판을 이렇게 90도 눕힌 저 무한대라는 저 기호, 네. 그거는 우연히 일치한 거죠? 팔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라비아 팔하고. 아라비아 팔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라비아 팔도 이게 뭔가 무한대 숫자인가 보죠? 네? 아라비아 팔 자체가 무한대 숫자입니다. 이거는 무한입니다. 아무리 돌아도 똑같아요. 끝이 없어요. 중국도 팔자를 좋아하잖아요. 어? 중국도 그러니까 팔자를 좋아해요. 우리 아니, 한문에 그 팔자 좋아하는 거 근데 팔자가 왜 무한대인지는 한문의 팔자나 아라비아 숫자의 팔자나 똑같이 무한대입니다. 그건 좀 나중에 좀 네, 찾아서 그- 공부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나온 건지가. 상식인데 상식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업 그러니까 8천에서 3만 2천을 살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로 나왔습니다. 이는 그러나입니다. 그런데 팽조가 내금이 구로 특문하여. 팽조가 누굽니까? 중국의 신화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860년 살았다는 사람이죠. 860년 살았던 팽조가 내금 지금까지는 이 구 오래됐다고 특문하여 특히 알려져서 들리게 돼서 주민이 필직하자 하니 여기에 필자를 잘 보세요. 필은 무슨 필자입니까 이게? 한 마리 두 마리 필자도 필자인데 그 뜻이 아니라 배필. 필부 짝을 뭐라 합니까? 배필이야 배필. 짝이 되고자 하니 누구의 짝이요? 팽조짝. 여러 사람들이 주민이 모든 사람이 지는 누굽니까? 지가 팽조예요. 팽조에 짝이 되고자 하니 부력비어. 참 슬픈 일이라구나. 슬픈 일이 아니냐. 자, 해설을 했습니다. 해석은 됐어요 이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얘기 전체가. 이 얘기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수천이 주대야 같은 애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은 얕은데 배가 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 그런 얘기라든가 여기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가 좋은 얘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보다는 엉터리 같은 얘기도 무진장 많이 들었습니다. 예? 고니가 어떻게 기천리가 돼가며 말이에요. 또 새가 어떻게 아무리 붐이라고 하더라도 구만리를 어떻게 회오리 돌면서 올라가느냐 말이에요. 구만리 회오리 돌면서 회오리를 돌면서 구만리에 올라갔으면 벌 죽었어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 해결이 돼야만 장자는 스타트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당신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이 장자라는 책을, 장자라는 생각, 장자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버려라는 거예요. 그 터무니에 만병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람으로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사람, 팽조가 되고 싶어서, 내가 그 짝이 되고 싶어서, 아이고, 나도 팽조하고 있지 않냐, 지금? 네? 더 오래 살려고. 그런데 그게 오래 산 거냐?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명령이라는 거북은 2000년 살았고, 대천이라는 나무는 32,000년 살았어. 32,000년 사는 거라, 이 사람들아. 그런데 무슨 팽조 860년 가지고 너 그거 많이 산다고 그거 살려고 길을 쓰고 앉았느냐? 산다는 건 여기서 그 앞에 이 앞에 얘기가 뭡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조견이다. 네가 하고 있는 것은 말매미고 네가 하고 있는 짓은 새끼 비둘기고 네가 하고 있는 것은 풀벌레다. 너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나하고 대화하지 말자 그럽니다.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요. 간단한 것 같지만 무서운 소리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생활을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은.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아주 힘드는 일을 당하셨을 때 이걸 외워보세요. 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외워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를 언제나 외우고 있는데 어디서 외우느냐? 가장 쉽게 외우는 데는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외우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목욕탕에. 목욕탕에 사우나도크 100도 이상 되는 사우나도크에 빨가벗고 들어가 앉아서 수업이 탁탁 막힐 때 분명의 유한의 기명을 위건이라고 언제대를 무지개기 천리여라 화이위주 안의 기명을 위금이라 뭉치배를 무지개기 천리여라 하고 3번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빨리 아무리 외워도 이거 2분에 외우기 어렵습니다. 2분 더 걸립니다. 3번만 빨리 외워도 5분은 넘어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눈 뜨고 앉아 있으면 그 온도에서 5분 못 앉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못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눈 감고 외우고 있으면 5분 앉아 있어도 땀이 절절하고 땀이 도로 말라도 괜찮습니다. 앉아 있으면 해요.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받으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 삶에 고통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통을 받으실 때 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거든 바로 눈 감으시고 동명의 유한이 기명을 위건이라고 이제 내는 무지기 천리라 화유주하니 기명을 위건이라 동지외는 무지기 천리라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하고 3번만 연속으로 하세요. 하시면 여러분의 생활은 조금 달라지십니다. 조금 달라지는데 그 생활 달라지시는 게 버릇이 되십니다. 여러분 장자 아시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장자를 읽으시면 장자가 이해가 됩니다. 장자 이해는 이 재물론을 처음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손진건 선생은 처음으로 보시고 이걸 갖다가 이 PDF로 만드시라고 다 해설되어 있는 거를 읽어보시고 이걸 하셨는데도 재물론 해설하라고 그러면 못하십니다. 안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자세가 재물론을 읽을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장자를 해설하겠다. 현재 몇 개만 장자가 쓴 것 중에서 몇 개만 하겠다. 재물론 이거 저 서예는 이거보다 훨씬 깁니다. 서예 이건 첫 단락이고 서예 이 뒤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 첫 단락만 먼저 서예를 한번 전체니까 해보시자고 하는 거는 이 나머지 장자를 왜 하자고 그랬냐면 이 장자를 이해를 해야 이 서예를 이해를 해야 장자 네 편을 읽으셨듯이 장자를 적어도 재물론하고 맨 마지막에 응제왕까지는 응제왕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그 다음 단계 여러분이 하셔야 할 주역을 역경을 하시면 우리가 자꾸 주역 하는데 사실은 주역은 그 주나라 거라고 한정해 버리니까 말이 좀 안 되는 역경이에요. 중국의 경전입니다. 중국의 경전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경전이에요. 왜 중요한 경전이냐면은 진시황이 모든 서적 이런 걸 전부를 다 한 대 모아가지고 다 불러버렸고 다 이놈들 쓸데없는 거 자꾸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그거를 주장하는 유생들 학자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구덩이 그냥 파가지고 구덩이 속에다 그대로 집어넣고 죽이지도 않고 그걸 갖다 덮어버려서 다 없앴는데 그런 중에서도 딱 한 가지 역경만은 불을 질르지를 않고 자기 방에 안방에 모셨습니다. 왜냐? 역경은 우주의 운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의 운행과 우주의 운행이라는 우리 지구의 운행, 지구의 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역경을 지금 우리 사람들은 뭘로 알고 있느냐면은 인간의 역경. 점치는 도구로 알고 있어요. 점치는 도구가 여러분이 아니면 제가 좀 조금 시간이 다 됐나요? 아직 다 됐는데 그 점치는 도구로 알고 있어서 안 되실 것이 제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 김 박사님한테 물었어요. 네? 지역의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시죠? 네? 64개다. 그렇습니다. 그럼 효는 몇 개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태극기에 나와 있는 하나, 둘, 짝대기 3개 있는 거, 이 옆에 또 짝대기 3개를 갖다 보면 이 교회 하나예요. 교회가 몇 개냐? 64개밖에 안 됩니다. 네? 효는 요거 하나, 줄 하나, 여기 점 하나 있는 거, 요거 하나가 다 효입니다. 네? 이렇게 점을 3개 이렇게 찍어 있는 교회가 있다면 이 3개, 6개가
혀예요. 혀는 몇 개냐? 364다. 자, 점은 괴에 사가 있고 혀에 혀사가 있습니다. 점 치는 거는 내가 아는 정보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서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는 중에서 64개 중에서 뽑으니까 364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64하고 364를 합해봤자 500이 못 돼요. 500이 못 되는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갖다 집어넣어도 500가지가 안 되는, 못 되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주역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사는 생활이, 여러분이 사는 생활이 겨우 500가지 분류밖에 안 됩니까?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직업만 해도 500가지가 넘어요. 네?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500가지만 되느냐고 해요.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게 500가지만 변하냐고 합니다. 우리 손영이 이걸 PDF로, 제물로는 PDF로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 보셨으니까 읽으실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고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희로애락, 여탄변집, 요질개태. 희로애락은 뭡니까? 희는 기뻐한다고 해요. 노는 썩는다고 해요. 애는 슬퍼한다고 해요. 락은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 네 가지 뿐입니까? 여탄변집, 항상 걱정해요. 탄은 탄식합니다. 한탄해요. 변집은 변덕만 부립니다. 자꾸 생각을 바꿔요. 집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지 오지만 세워요. 요질개태. 자, 요사하게, 간사하게 굴어요. 이짓하고 해짓하고. 일은 요일개태. 그죠? 편안한 것만 찾아요. 일. 안일이에요, 안일. 일. 좀 들어가야 돼. 여기 쓰신 거하고 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개태. 위장. 뽐내는 겁니다. 나 잘났다고 자꾸 그래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남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드러내려고 하면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이에요. 이 인생이 어떤 물건이냐? 악출허. 약이 아니고 약인데 악출허. 자, 소리, 음악. 음악은 소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소리는 빈 데서 나옵니다. 빈 공간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기타가 아무리 줄을 튕기는 것 같죠? 줄을 튕긴다고 줄 소리가 아닙니다. 기타 통에 빈 공간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이올린을 아무리 튕겨도 바이올린의 그 생긴 공간에서 나오는 소리지 바이올린의 줄이 내는 소리 아닙니다. 피아노를 쳤다고 해서 피아노의 줄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피아노 그 속에 공간이 내는 소리입니다. 이게 악출어. 음악 소리라는 건 빈 곳에서 나옵니다. 공기의 진동이지 줄의 진동 가진 소리가 안 돼요. 소리가 안 납니다. 공기가 진동. 그 안에 공기가 아니면
나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균, 전기, 수증기가 없이는, 수증기가 버섯이 아니라, 여기 버섯이라고 해석을 되지만은, 세균, 세균을 자라게 하는 건 물의 성분입니다. 수증기. 이런 것들이 일야 상대 호전, 이 막선, 낮과 밤을 서로 교대를 해가면서 내 앞에 계속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생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희로애락이, 여탄 변집이, 요질개태하는 것이 꼭 빈 데서 음악 소리가 나오든가 그 전기가 있어가지고 균이 생기든가 하는 식으로 밤낮 없이 왔다 갔다 갈아서 나오지 않느냐 겁니다. 내가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나오지만 이 막지 기소 맹은 싹 튼다고 합니다. 네? 그 싹 트는 데가 어디인지를 모른다. 아십니까? 어디서 싹 내 마음에서 나오긴 나옵니다. 마음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럼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따지고 있습니다. 네? 장자가 따지는 게, 장자가 재물론이라는 게 뭘 따지느냐? 인간의 기본이 뭐냐? 인간의 기본을 바꾸자는 게 장자 재물론의 얘기입니다. 전체가. 장자가 한 얘기는 전부 다 그겁니다. 네?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러서 죽겠다는 사람은 그 사람 다시 살려봐야 소용없다고 쓰시. 장자는 인간이라는 걸 분석했습니다. 노자는 인간을 분석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기가 우주의 운명만을 찾았어요. 그런데 장자는 반대로 인간이 뭐냐? 인간이라는 것이, 이 인간이라는 게 뭐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따지고 있습니다. 그걸 따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 같이 한번 따져봅시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오셨네. 예. 시간을 딱 맞췄죠. 그러시고 오늘 여기 하나 더 더 유. 유스라는 걸 제가 네. 하나 전장식 들었는데 이거는 아시는 분 다들 아실 거예요. 시입니다. 미국 사람이 쓴 시인데 이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시를 지은 건데, 사무엘 울만은 시골에, 텍사스의 아주 시골에, 한 시골에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선생밖에 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시가 이 젊음이 뭐냐 하는 걸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좋았든 나빴든 간에 메가더 원수는 도쿄의 자기 사무실에 자기 맞은편 책상이 여기 있고 저쪽 건너편에다가 이거를 차트로 크게 만들어서 평생 동안 메가더 가는 곳에는 이 시가 안 붙어, 자기 사무실의 정면 맞은편에 안 붙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것에서 맨 마지막 문장만 한번 봅시다. 맨 마지막 문장. 맨 마지막 문장이 좀 깁니다. 딴 건 아주 짧으면서 When the areas are down and your spirit is covered with snows of cynicism and the eyes of pessimism, then you are grown old, even at 20. But as long as your area is up to catch the waves of optimism, there is a hope. You may die young at 80.
당신이 80살에 죽어도 당신은 희망을 가지고 죽는다. 여러분, 인간은 희망이 없지는 없습니다. 80에 넘어서 죽더라도 희망에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집시다. 이 가지는 데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아까 소요유 있잖아요. 네. 그 저 선배한테 부탁해서 그 사람 서당식으로 읽을 줄 알거든요. 좀 읽어줄 것 같아. 그럼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저는 40 조금 넘어서부터 책상 옆에 항상